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꾸준히 여러 교육대학교들이 인재상과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교육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 유쾌하지만은 않은 임용고시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교 사이에서 고민할 때 초등학생들이 너무 귀엽고 좋다 등의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범대학보다 임용시험이 경쟁률이 낮고 초등교사라는 뚜렷한 진로가 정해져 있는 데다 학교 차원에서도 임용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니 빠른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육대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빠른 취업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2022년 2월 서울 지역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202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303명 중 54명도 아직 미발령 상태인데 이들이 모두 발령을 받아야 2022년 합격자들도 신규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수요가 생길 때마다 신규 교사를 발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도 바로 학교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팀장이 처음 지도했던 학생도 어느덧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바로 발령이 나지 않아 6개월 정도 여행을 다니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 기사를 보고 석 소장님과 이 팀장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는데 석 소장님께서 지도하셨던 한 학생은 1년을 기다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교원 수급은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6살에서 21살까지의 학령 인구는 2020년 789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195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6살에서 11살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2020년 272만 명에서 2030년 159만 명으로 58.5%의 가장 가파른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교육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꾸준히 봐오신 학생 및 학부모님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대부분의 교육대학교에서 정원 감축은 없는 상황이고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그냥 교원을 감축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사실 애매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 및 교육 격차 해소, 미래형 맞춤 교육을 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성 등을 근거로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고 교육계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기르는 교육인 만큼 경제의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육대학교의 정원을 줄이기는 힘든데 현재 임용이 적체된 합격생들이 많으니 초등 임용 TO를 일단 줄이는 것은 어떨까 싶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전에 석 소장님께서 2017년 초등 임용시험이 사전 TO가 반토막 나면서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던 일에 대해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 학생이라도 어차피 학령 인구 감소를 인지하고 있고 안 그래도 TO 감소에 스트레스를 받아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전 예고도 없이 정원을 확 줄여버린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당장 교육대학교 정원이나 초등 임용시험이 TO를 줄이자니 반발이 심하고 그렇다고 현상 유지를 하려니 교원 수급이 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 입시와 임용시험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석 소장님께서 2020학년도 임용시험의 TO 분석 콘텐츠를 통해 초등교원 임용 경쟁시험 방법과 지역별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셨으니 이를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22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TO와 경쟁률이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서 장애는 장애인 선생님을 의미하며 경기, 충남, 전남, 제주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분 모집에 응시한 경우 8년 동안 뽑힌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군부대와 가깝고 경기도 쪽에서도 꽤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에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연천군 포천시에 충청남도는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태안 7개 지역에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비교적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외곽의 섬 지역에 구분을 두고 신규 교사를 따로 모집하여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물론 사범대학보다는 경쟁률 상황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모두 입시 성적이 상위권에 해당했던 교육대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므로 초수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일반 모집 인원을 경쟁률 순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쟁률은 9.6대 1로 가장 압도적인데 이는 광주광역시에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초, 중고, 특수학교 교사 13,000여 명 중 51세 이상은 180여 명에 불과하여 현재 광주 지역의 교사 연령이 낮아 신규 교원이 많은 수급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광주교육대학교의 신입생은 327명을 모집하니 광주 지역의 경쟁률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대전 4.09대 1, 서울 3.7대 1, 세종 3.31대 1입니다. 아무래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는 경기도처럼 발령 범위가 넓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데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경북이 유일한 교육대학교로 대구
교육대학교만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작용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72대 1로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험 자체의 경쟁률보다 그러면 교육대학교 입학 후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가 더 궁금하실 테니 2017년부터 2021년에 각 교육대학교의 초등 임용시험 합격률을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의 합격률이 높은 순서대로 대학을 정렬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가 지날수록 임용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슬픈 현실이 눈에 띄며 앞서 2022학년도 초등 임용시험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 3곳은 대구, 경북, 제주였는데 이에 따라 대구교육대학교와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에서 임용 합격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서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더 넓게는 수도권에 연고가 있으나 지방의 교육대학교에 다닌 학생이나 서울 경기 라이프를 희망하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반면 수도권 교육대학교에서 타 지역이 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의 임용 합격률은 낮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대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인근에서 교원이 되도록 유인하는 장치를 할 수 있는 지역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오는 학교의 재학생들은 6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직 경력이 없다면 3점씩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교육대학교의 학생이 대구 경북에 지원한다면 6점의 가산점을 서울이나 경기에 지원한다면 3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역 가산점을 교육대학교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강원, 전주교육대학교는 전북같이 하나의 지역에서 가산점을 받는 학교도 있고 한국교원대학교처럼 세종, 충남, 충북, 대전 4지역에서 모두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도 있으니 교육대학교 지원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산점을 주는 지역에서 무조건 시험을 응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 임용 합격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가산점을 받을 기회가 많다면 더욱 좋겠죠. 사실 서울교육대학교의 재학생이라고 꼭 서울에만 응시할 필요도 없고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다니던 학생이 대구광역시 임용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TO 및 경쟁률, 합격률, 지역 가산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교육대학교의 위치나 임용시험을 치를 지역을 선정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을 선정할 시 하는 고민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과 광역시 대 도 지역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연고를 두고 있다면 더욱 그렇고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교육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도권 지역 시험 응시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반면 가족들, 친구들과 동떨어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버거울 것 같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사는 지역 근처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성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며 수도권에서 독립하여 살아갈 경우 현실적인 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인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 발령받을지 잘 모르는 도 지역보다는 비교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이 좀 더 발전한 광역시를 수험생들이 더욱 선호하며 이에 따라 경쟁률도 높게 형성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여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 싶은 경우에 인기가 많은 지역이 초등교원이라면 좀 더 전출을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당장의 경쟁률뿐 아니라 이러한 점까지 염두에 두셔서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교육대학교 및 임용시험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이 팀장이 제작할 교육대학교 관련 콘텐츠들이 몇 개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팀장은 교육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솔루션을 신청하면 학생에게 가장 먼저 교육대학교를 꼭 가야 할지에 대해 다시 물어보고는 합니다.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이 있지만 이러한 강점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플랜 B를 생각하기는 더욱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바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교육대학교 정원과 임용시험 TO는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여러분이 시험을 치를 때 갑자기 임용 TO가 30% 이상 감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교육대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TO 감축이 예고된 현실 속에서 교육대학교를 선택할 만큼의 의리가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를 꼭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 팀장이 더 이상 교육대학교에서 빠른 취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생각과 다르다는 적성 문제 외에도 적성에는 잘 맞는데도 불구하고 임용 불안으로 인해 교육대학교의 신입생이 자퇴를 선택하는 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팀장이 교육대학교를 열망하는 학생들을 교육대학교에 보낸 경험이 많아서 교육대학교 관련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 상황과 현실을 보다 빨리 접할 수 있는 입장에서 교육대학교 진학 자체를 매우 추천하기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육대학교 진학도 좋고 임용시험 합격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와 계약을 맺고 교사로 임용이 되어야 의미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초등교육으로 1, 2학년 때의 비교
기교과가 도배되어 있는 학생은 교육대학교가 아니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공 적합성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초등교육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여 HRM이나 HRD로 연결지을 수 있고, 특히 사범대 출신인 이 팀장이 주변에서 교육의 길을 걷지 않은 졸업생들은 HR 분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이니 교육에 대한 관심을 HR로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아예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도 좋습니다. 이때는 초등교육이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는 인상을 남겨야 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당연히 교육대학교 진학을 추천하며, 교육대학교 측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열정만으로 초등교육에 임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전망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계기가 있으며 새로운 미래 교육을 통해 초등교육의 비전을 밝히려는 인재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교육대학교를 선택하고 임용시험 지역을 선택할 때는 이런 점을 고민해 볼 것을 추천하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교육대학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